많이 우승을 했네요. 네. 거기서 이제 첫 골 넣으면 이제 공약한 게 M 세레머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침 또 MBN이잖아요. 엠벤 스포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잉글랜드를 뜨겁게 달군 우리나라 남자 선수 하면 바로 손흥민이죠. 그런데요, 잉글랜드를 홀린 우리 여자 선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나 다름없는 선수인데요. 국 기자, 이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성이 지씨인데 여자 축구계 메시라고 해서 지메시라고 하죠. 이쯤 되면 누군지 좀 다 아실 텐데 잉글랜드 무대도 평정했고 축구 대표팀에서는 남녀 통틀어 최다 골의 주인공인 아주 특별한 선수입니다. 와, 지메시. 한국 여자 축구 역사가 바로 이 지메시의 발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럼 지메시 만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종가 잉글랜드 무대에서 8년 동안 활약하고 국내 무대로 돌아온 지메시 지소연 선수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축구 선수 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소연 선수 모르는 분들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잊지 않고 알아봐야죠. 고선영의 프로필. 2014년 잉글랜드 첼시 위민회에 입단한 지소연 선수 8년간 활약하며 우승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정규리그 6번, 컵대회 2번 우승을 했고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번, 210경기에 출전해서 68득점을 했습니다. 2015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 수상도 했는데요. 통평. 지소연은 여자 축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동안 지소연 선수가 걸어온 길을 쭉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좀 많이 우승을 했네요. 네. 자, 프로에서 우승컵을 한 번 진짜 드는 게 어려운데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 왔으니까 한번 국내에서도 우승컵을 들면 되겠네요. 그게 목표긴 한데요. 네. 네, 일단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됐다는 게 좀 언제 느껴지긴 하나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이제 1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해외 생활을 했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또 첼시 위민 여자팀에서도요. 더 뛰라고 붙잡았어요. 그 뿌리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더 뛸 수도 있었는데 왜 국내로 들어온 건가요? 첼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제안이 많이 왔었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결정한 게 아니고 제가 장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생각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몸이 조금이라도 더 좋을 때 한국 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자축구 발전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돌아온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 우승 트로피 2개 들었는데 박수 칠 때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진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지게 인사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우승을 확정짓고 일주일 뒤에 바로 FA컵 결승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우승을 하고 홈 팬분들하고 작별 인사까지 거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첼시에서 뛰면서는요. 그 지소연 선수가 에이스의 상징 10번 등번호를 달았었는데 동료가 또 영구 결번을 해줬다면서요. 동료 선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10번이라는 번호가 영국 결번이 되면 안 되는 번호긴 해요. 팀에서도 중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동료 선수가 그렇게 말해준 거에 대해서 그냥 정말 고마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번은 다른 선수들이 많이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할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좀 찍어주고 오시죠 그랬어요. 너가 해라. 그러기에는 경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네. 너도 나도 하겠다. 네. 지소연 드디어 갔다. 네. 될 거다. 그럴 것 같아요. 첼시 감독도 좀 아쉬워서 좀 붙잡았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첼시 동료 선수 혹은 뭐 구단 직원이 있다면 누군지 좀 궁금하고 오랜 기간 함께했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어서 많이들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 보이던가요? 이제 저희 선수들도 같이 은퇴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줬고 왜 돌아가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제 결정에 존중을 해줬고 또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저를 데려와 주신 또 폴 그린 저희 팀 매니저 님이랑 또 우리 엠마 헤이즈 감독님이 제일 많이 아쉬워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한 장시간 동안 대화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제 마음을 좀 못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많이 존중해 주시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또 새로운 도전을 정말 응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생각하면 울컥하는 것 그렇게 같은데요. 아직까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감정이 조금 차오르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Once a believe, always believe. Thank you. 지선 선수 헤어질 때 그러면 또 다른 분들한테 해줬던 말 같은 거 있을까요? 장난식으로 이제 내년에 우승 못하겠지라고 제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던졌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첼시니까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뛰고 싶어하는 빅 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첼시는. 국내로 돌아오기로 하면서 잉글랜드에서 뛸 때 이거 하나는 달성 못해서 좀 아쉬웠다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는 모든 대회에서는 우승을 트로피를 다 들어 올렸는데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직 트로피가 없어요. 준우승했죠. 네, 준우승했어요. 사실 이제 한국 오기 전에도 결승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승전에 초대됐었는데 제가 노를 했거든요. 왜요? 그 이유는 이제 챔스 결승을 보게 되면 미련이 남을까봐 또 다시 뛰고 싶을까봐. 첼시에 남을까봐. 네. 네. 그래서 안 가겠다,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원 FC 위민에 입단했는데 국내 여자팀 중에 사실 최강인 현대제철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얘기도 좀 있었는데 수원 FC를 선택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입단식에는 이승우, 박주호 선수가 나와서 환영해주고 그래서 뭐 이메시, 지메시 뭐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원 FC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수원 FC 구단이 남녀 통합으로 제 국내 1호 팀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첼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제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또 현지 보도를 보면은요, 첼시 구단이 지존 선수 같은 주전 선수들한테 1억이 넘는 연봉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지존 선수가 사양하고 이 국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영국 연봉은 이렇게 연봉 상한제가 있지 않아서 1억보다는 더 많이 선수들이 받고 있고요. 네.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5천만 원이라는 상한제가 있는데 노 코멘트. 그 이 대목에서 한번 저희가 훅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발 OX 질문. 첼시가 제시한 거액의 연봉. 솔직히 조금 흔들렸다. 하나, 둘, 셋. 네. 솔직하시네요. 네. 네. 뭐 돈보다는 제 이제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좀 지키고 싶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1억을 더 얹어줬다. 첼시에서 더 이렇게 베팅했다. 왜 그러세요? 수원에서도 진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자리를 빌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첼시와 계약 기간이 또 남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수원 FC에서는 언제 데뷔전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선수 등록 기간이 7월 달부터여가지고 7월 4일에 이제 경주 한수원 경주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한글 유니폼을 입는 거잖아요.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사실 계속 제가 G로만 이렇게 유니폼의 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약간 가짜 같기도 하고, 그런 아직 입고 뛰어보질 않아가지고 좀 낯설기는 해요. 국내 팬들이 아마 이제 많이 보러 갈 텐데 WK리그 뭐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모르는 분도 아직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WK리그를 지선 선수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WK리그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경기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팀들이 홈 경기랑 원정 경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시간이 조금 이르다고 해가지고 아쉬운 소리도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많은 회사 분들이나 어떤 직장인 분들이 또 와서 찾아와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요일도 그렇고 이제 경기 시간 7시로 조금 1시간 정도 늦춰졌는데요. 아직 이제 요일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또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개선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혹시 첫 경기 아니면 첫 골을 넣었을 때 어떤 세리머니 팬들에게 보여줄 건지 좀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저번 주인가? 그 스포츠 매거진에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첫 골 넣으면 이제 공약한 게 M 세레머니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M? 근데 마침 또 MBN이잖아요. 근데 M 세레머니 하면은 또 두 방송사를 네. 같이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M 세레머니를 잘 생각. 골을 넣는다면. 지소연 선수의 등장으로 또 앞으로 WK리그 현대제철 독주를 좀 막지 않을까,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큰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현대제철이 9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이번 수원FC가 저지하고 우승을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올해요? 올해는 X? 상황이 좀 저희가 지금 4위를 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하면은 5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가면은 현대제철이랑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돌발 OX 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오. 네. WK리그 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게 일단 제일 목표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알아가고 팀이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도 좀 더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현대제철 팀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로 복귀하면서 이제 10년이 넘는 해외 생활 모두 마치고 이제 집에 온 건데 집에서 지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지금 한국에 온 지 3주 정도 됐는데요. 항상 이제 영국에서 시즌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6주 정도 쉬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에 완전히 돌아왔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한 계절을 좀 지내봐야 제가 완전히 돌아왔다는 걸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잉글랜드 얘기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데 처음에 잉글랜드 진출했던 2014년 1월이요. 처음에 입단해서 현지에서의 뭐 텃세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돌아보자면 이건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2014년 첼시에 입단했을 때 1월 달에 운동을 같이 하는데 약간 많이 거칠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저는 텃세인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 들어보니까 그건 텃세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실토를 해요, 다른 네. 선수들이? 네, 이런 걸 제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태클하고 저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잉글랜드 축구다라고 하면서. 저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강하게 이제 태클 들어가고 했더니 쟤는 이제 건들면 안 되는 애구나라는 좀, 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시즌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의회 올해 선수에 뽑혔습니다. 자,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가장 뜻깊은 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PFA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거는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이고요. 지금까지도 아직 받은 선수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시상식에 갔을 때 아시아인이라고는 저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기뻤던 거는 이제 동료 선수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한국의 팬분들이 그 상이 얼마나 좀 의미 있고 대단한 상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트로피라도 가져와야 되는지. 근데 제가 받았을 때 에당 아자르 선수랑 같이 받았거든요. 네, 같이 세레머니도 하고 파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PF상 할 때 그럼 투표를 전 선수가 다 하는 건가요? 네, 항상 이제 리그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종이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베스트 11을 쫙 4명, 3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의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선수가 뛰는 네, 하지만 자기 팀 선수들 같은 팀 동료 선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팀 선수들이 뽑아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상대방 팀에서도 유니폼 그 교환 요청이 많았었고, 뭐 첼시 감독님 또 첼시 선수들 다들 유니폼 교환 요청을 해가지고 소연 선수가 조금 곤란했었던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수상했을 때 주변
뭐 팀원들이나 다들 어떤 반응을 보여줬나요? 뭐라고 해줬어요? 사실 저도 그 상이 얼마나 그렇게 큰 상인지 몰랐어요. 아, 당신은 몰랐어요? 네. 그냥 시즌을 잘 보내긴 했어요. 잘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몰랐고. 근데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축하를 해줬거든요.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운동을 가는 거였는데 네. 저는 이제 영국에 막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호텔 자고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는 법 잘 몰라가지고 전철을 이제 트로피 들고 전철 탔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죠. 뭐 you are the play, 그 PF 플레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럴 땐 영어도 못하고 막 그래서 그냥 땡큐 이랬는데 전철에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여서 트로피 막 들고 그래서 그때서 조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서는 한국 선수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박지성, 황희찬 이런 선수라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SNS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박지성 선수 가족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잠옷도 같이 입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봤는데 박지성 선수하고는 좀 교류가 많이 좀 있었나 봐요. 지성 오빠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저희 여자 선수들 다 같이 있었을 때 한번 같이 밥 먹고 그게 이제 또 인연이 돼서 계속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자, 박지성의 또 현지 위상도 참 대단한데요. 지성팍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그냥 레전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결승이 있던 날 저희가 솔드아웃이 됐어요. 저희 표가요. 표가요. 근데 이제 지성 오빠가 연락이 와가지고 응원하러 갈 건데 표가 다 솔드아웃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단 측에 얘기를 했더니 없대요, 표가. 이미 제가 20장을 빼놓은 상태였어요. 다 드렸고 네네. 딴 분들한테. 네. 근데 이제 진짜 4장만 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빠의 이름을 언급을 했죠. 지성팍. 지성팍이 이제 온다. 그랬더니 그럼 바로 준비하겠다. 바로 VIP석을 준비하겠대요. VIP석으로. 제 지인들 VIP석 앉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뭐 VIP석에 주차장도 다 세팅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좀 약간 거리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얘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거리가 좀 멀어진. 당시에 박지성 아들분께서 그 첼시 깃발을 또 흔들었잖아요. 더 뭔가 뿌듯하고 어깨가 막 으쓱으쓱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선우인데요. 선우는 이제 파란 피가 흘러요, 몸에. 같이 이제 놀다 보면은 선우가 또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또 첼시가 저희 우승했을 때 또 경기를 보러 와가지고 첼시가 제일 잘하는 팀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성 오빠가 많이 좀 예민해 있어요. 네, 좀 파란색만 보면 다 치워버리고. 네, 선우가 그 저희 엠블럼 그 파란색 그 깃발 그거를 온몸에 감아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 후로 이제 다 치워버렸대요. 아, 진짜요? 박지성 선수 원래 맨유 빨간색 네, 상징색인데. 네. 선우는 파란색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란 깃발 저희 경기할 때 막 흔들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너희 아버지 맨유인데 너희 아들이 이 깃발을 흔들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고 그동안 좀 버텨줬기에 그 위에 기성용, 손흥민, 황희찬 이런 후배들한테 기회가 온 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소연 선수가 좀 잘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조서연, 뭐 이금민, 정갈 선수들도 유럽 무대, 영국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여자 선수의 개척사로서 좀 뿌듯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간 이유는 또 저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해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저희 후배들의 길을 또 터주기 위해서 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8년 반 동안 정말 잘 버텼다고 이제 생각 든 게 저희 한국 선수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소연 또 이금민 선수, 지소연 선수가 국내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많이 붙잡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이금민 선수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몰카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머리가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왜 들어가냐 아직 젊은데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할 몫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금민 선수나 우리 소연 언니가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뒤를 또 많은 후배들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소연 선수 하면은 대표팀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몽골전에서 득점하면서 A매치 59호 골을 넣어서 차범근을 넘어서 한국 축구 최다골 신기록을 썼습니다. 기록 경신하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시안컵까지 뛰어서 한 64골로 조금 더 늘려놨거든요. 네, 그렇죠.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또 후배 선수들이 제 기록을 언젠가 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도 득점을 더해서 현재 A매치 137경기에 출전해서 64골을 넣었습니다. 출전과 득점 기록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어요? 최전방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골 넣는 그거는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많이 못 넣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대표팀 경기에 나선다면은 기록보다는 좀 더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하고 기록도 늘려갈 수 있으면은 천천히 한번 늘려가 보겠습니다. 대표팀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4강 지났었던 20주년 되는 달인데 여자 축구로서도 더 큰 목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대표팀에서만큼은 우승 트로피가 없어요.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우리 대표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게 목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가까운 다음 달에 있을 동아시안컵에서 뭐 어떤 대회든 우승 트로피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 여자 월드컵이 있잖아요. 세 번째 출전인 거죠? 네. 거기서 한번 목표도 좀 크게 잡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15년에 16강 진출했었고 네. 또 2019년에는 한전 전패해서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4년 전보다는 저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8강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16강만 했으니까. 저희가 진짜 저희 대표팀이 사실 월드컵 나가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벌써 뭐 80만 명부터 뭐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다 합쳐봐야 1,4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등록 선수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안컵에서도 준우승을 했지만 정말 대단한 역사를 썼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대표팀 우승 목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WK 리그에서 수원FC에서의 목표는 또 뭘까요? 제가 막 WK리그에 왔고 팀에 먼저 적응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잘 적응해서 내년에 경주 한성과 현대지철에 저희가 좀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팀으로 좀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전문 골잡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선 선수가 뭐 득점 많이 하는 모습 팬들이 많이 바랄 것 같은데 득점에 관한 목표도 한번 밝혀주신다면요. 사실 진짜 골잡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도 욕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팀이 플레이오프에 일단 먼저 진출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골을 넣으면 꼭 M 세레머니 꼭 하겠습니다.